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바꿀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화석은 변화할 수 있습니까? 화석은 변화할 수 없습니다. 화석처럼 과거가 변화할 수 있습니까? 과거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요, 아주 바보가 아닌 이상 과거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신과를 찾는 많은 분들이 이 과거에 매달려 있고 붙어 있어서 오늘을 낭비하고 내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거 요즘에 아주 흔하게 쓰는 말이 트라우마 하는 말이에요. 저희 정신과적인 의학 용어인데 PTSD 해갖고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전쟁 후에 이제 그런 것 많이 일어나고, 큰 재난을 겪고 나서 그런 거 많이 일어나고, 정신과에 오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합니다. 남이 얘기할 거 없죠.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7살 때 1957년입니다. 물에 빠졌어요. 어른 키보다는 깊은데 동네 형들 따라서 그냥 엄마가 멀리 가지 말아라 그러셨는데 그냥 그날은 형들 쫄래쫄래 따라서 갔어요. 여러분, 대전을 와보신 분은 혹시 아시겠지만 대전 가운데 흘러가는 이렇게 대전천이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가운데는 어른 무릎 정도는 됐었고, 저쪽 이제 가수로 갔을 때는 어른들 가슴 정도까지 돼서 여름이면 어른들이 나와서 물놀이 하고, 우리들은 가운데서 헤엄치고 그랬어요. 그때 물속에서 눈 뜨는 걸 동네 형이 가르쳐줬어요. 개헤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퐁당퐁당 하면서, 그 어린 놈이 그래도 그걸 배웠어요, 좀. 거기서 퐁당퐁당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름방학 때 이제 엄마는, 우리 집 바로 문 앞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괜찮은데, 멀리는 가지 마라. 근데 형들 따라서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조금 멀리 갔어요.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휘돌아가는 데이기 때문에 깊었어요. 우리 애들한테 아빠 저기서 빠져 죽을 뻔했다 그러면 아빠 100번도 더 들었어요.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지금도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던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물이 꿀꺽꿀꺽 숨 쉬는데 물이 넘어가면서 숨 차던 거. 근데 이제 눈 뜨는 걸 배웠기 때문에 눈은 떴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가 점점 깊은 데로 가갖고 여기까지 찼어요. 그래서 스르륵 하고 몸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가려고 발가락에 힘을 줬더니 밑에가 모래니까 스르륵 하고 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어린 마음에도 기특했죠. 나 살려주세요. 그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기서 있던 어른들이 쑥 쳐다보는 그 눈길, 그러면서 어떤 분이 빨간 튜브를 휙 하고 던지는 걸 보면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꼬깍꼬깍 하면서 숨 쉬면 콧구멍으로 물 들어오죠. 그냥 오르락내리락 파노라마라고 그럽니까? 슬로우 비디오처럼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그때가. 그러면서 눈은 떴어요. 한 번 들어가 두 번, 왜 세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까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 생각에도 죽었나 그랬는데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여기 빨간 게 보이잖아요. 아까 주부 던지던 거 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집으려고 손을 이렇게 올렸는데 손을 올리니까 몸이 쑥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팔을 쑥 내렸어요. 팔을 쑥 내리니까 몸이 쑥 올라가잖아요. 이게 머리가 물 위로 홀딱 올라왔어요. 근데 바로 옆에 빨간 주부가 있어요. 꼭 끌어안았어요. 우리 꼬맹이들을 데리고 갔던 형이, 근데 그 형은 헤엄을 잘 쳐요. 그래서 저를 업고 헤엄을 치고 막 그러던 형이에요. 그 형도 첨벙첨벙 뛰어들어와서 이제 물이 이제 흐리니까 그 형은 나를 발견을 못한 거죠. 그 젊은 분이 와서 저를 구해 주셨어요. 그분이 저를 구해 주셔갖고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이제 토하게 해주시고, 물 토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누워있다가, 시침이 똑 뜨고 집에 들어왔어요.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근데 제가 변화가 있었던 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장 가시다 말고, 제 생각 때문에 못 가시고, 버스 탔다가 내려갖고 오셨는데, 그 내리던 순간이 제가 물에 빠지던 순간이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렇게 텔레파시가 통하나 봐요. 하여튼요. 제가 이제 물에 빠진 게 그 트라우마일 수가 있죠.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이 생생해요. 그 물속에서 꿀꺽꿀꺽 물 먹으면서 숨 막히던 기억이. 근데 저는 물가에는 갑니다. 근데 헤엄은 안 치죠. 우리 애들도 어려서 데리고 물가에는 가요. 저는 깊이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바깥에 쪽에서 주저앉아있지. 우리 애들이 놀래요. 아버지, 나 아빠는 어려서 물에 빠졌었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 그냥 바깥에만 앉아서 너네 이렇게 놀아. 이렇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신과에 와서 그때 기억이 없어지면 제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억이 안 없어집니다. 그때 그 두려웠던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지워지면 제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그때의 아픔이, 그때 그 어려웠던 기억이 없어지길 원해요. 근데 그건 과거예요. 과거는 화석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죠. 과거는 변하지 않죠. 화석은 변하지 않죠. 근데 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헤엄을 못 잡고 물에 빠져서 저 같은 경우는 물에 안 들어가지만 그 뒤로 오히려 열심히 수영을 배워서 선수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암벽 등반하는, 전문적으로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의 50% 정도는 고소공포증 환자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카운터포빅 그러죠.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을 해가지고 오히려 암벽 등반 전문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아픈 기억을 떨쳐버려라 소리가 아니죠. 기억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바보가 아닌다면 기억이 나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서 변화할 수 있는 거에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자. 변화할 수 없는 걸 붙들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교훈 삼아서 변화할 수 있는 거에 내 마음을 쏟고, 그래서 오늘을 변화하는 과정에 힘을 쏟자. 그러면 내일은 변화해 나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특히 정신과에 오는 많은 그냥 뉴로시스라 그러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에서의 아픔을 경험하고 그랬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고 집착해 있고 마치 화석처럼 변화할 수 없는 것을 변화해야 내가 나아질 수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 위에 우리의 상암 경기장도 지어졌고 쓰레기 위에 시드니 올림픽 스타디움도 지어졌습니다. 과거를 딛고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변화할 수 없는 것에서 떨쳐내고 변화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바꿀 수 있는 것, 변화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